자, 아니, 아직. 잡소리 하지 말고. 자, 앞으로 쭉 전달해 주시고, 15회차 한번 보자고. 책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지? 자, 일단 보도록 하고, 15회를, 이유찬, 상당하구만. 꽤 잘 썼, 아니구나. 아니구나. 많이 써놨길래 잘 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걸로. 항상 얘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 알았어. 자, 일단 그러면 한번 꺼내보시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유감스럽게도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오늘 15, 16회를 풀고, 수요일에 17, 18회를 풀고 나서 19, 20부터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내신이 추석 다음 주잖아. 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조금 있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추석 전까지 그럼 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여유롭나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제 시작할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학교 개학이랑 동시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개학 다음 주쯤에. 니네 개학 언제지? 며칠이 정확하게? 월요일이죠. 18일. 18일부터 시작하는 게 사실 제일 괜찮긴 한데 당일에는 시험 범위를 모르잖아. 물론 알긴 알아. 대충 알아. 교과서 할 건데. 교과서 영어 2의 1부터 3과 아니겠어? 아무래도. 그치? 그럴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때 한번 고민을 해보죠. 가끔 학교들 중에 영어 1이랑 2를 출판사 바꾼 학교도 있거든? 내 성적은 아직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좋아요. 왜? 책을 이미 나눠줬는데 출판사. 책 줬어 이미? 영어 책이 바로. 너네 똑같은 거니? 똑같은 거 영어 2? 그럼 그냥 1, 2, 3과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 계약하면서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내신 때는 아마 우리가 세미나실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도. 아마 인원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자, 15회를 한번 보자고. 1, 2번은 뭐 무난한 문제니까 됐고요. 3번부터 한번 보죠. 자, 이거 노쇼라는 지문인데 노쇼가 뭔지 아나? 예약해놓고 안 오는 거 있지. 당신들이 이제 아무 말 없이 수업 빠지는 게 일종의 노쇼야. 그치? 예. 이 불량 고객들아. 자, The Chicago restaurant owner has having trouble with no-show. no-show로 어떤 곤란을 갖고 있었다. 그냥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빠르게 갈게요. 여기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대. Please call if you change your plans. 혹시 계획이 바뀐다면 전화해주세요 라는 말이죠. 이거 굉장히 공손해 보이지만 실제로 명령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영어에서 명령문은 해석됐을 때 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는 걸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그치? please가 있든 말든 이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면 명령문인 거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막 예약을 하는데 상대방이 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전화 주세요 라고 하는 거랑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락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뉘앙스가 다르죠. 첫 번째 거 되게 기분 나쁘게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신에 Will you please call us if you change your plan? 혹시 계획이 바뀐다면 저희한테 전화 좀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뭔가 조금 더 밑에서 윗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갑질이야 이게. 그게 갑질이야. 어쨌든 그렇대.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노쇼 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던 지문이었죠. 가볍게 답 3번 골라주시고 4번부터 좀 꼼꼼하게 읽어보자. 자, 요거부터는 좀 봐야 됩니다. 좀 어려워지거든 지문이. 자, even though unemployment is painful. unemployment가 실업이라는 상태이지. 실업. 자, 실업이 고통스럽다. 어떤 사람들에게 who have no source of income.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기까지가 even though 절에 있잖아. 뭐뭐일지라도 양보부사절이죠. 밖에가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면 reducing unemployment is not costless. 실업을 낮추는 것은
비용이 없지 않다. 비용이 안 들지 않는다. 즉 비용이 든다라는 말이겠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costly예요. 이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비용을 낮추는 것은 그 실업률을 낮추는 데에는 사회적인 비용이 청구된다. 단기적으로는 a reduction in unemployment may come at the expense of higher rate of inflation. 단기적으로 어떤 비용을 지불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만약에 if the economy is close to full capacity, 이미 경제가 최대 생산량에 있을 때 where, 이 where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 가지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는 반드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아닌지만으로 물어보거든요. 29번에서 resources are fully employed. 수동태니까 문장 완전해서 where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업률이 낮아지면 경제 주체가 늘어나는 거지. 참여하는 인구가. 그렇지? 소득을 발생시킨 사람이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 국가의 총수요가 늘어나게 돼. 총수요가 늘어난다. 총수요가 늘어나고 공급 곡선의 이변이 없다면 가격이 올라가야 돼.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총수요 그래프가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균형점 가격 올라가지. 이게 인플레이션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게다가 trying to match employees with jobs that can quickly lead to significant inefficiencies. 자, trying to match employees with jobs. 어떤 직업에 이 근로자들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빠르게 어디로 이끌 수 있냐? Significant inefficiencies. 불효율성, 비효율성으로 이끌 수 있다. Because of. because랑 because of 차이는 여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because of 다음엔 명사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 아니잖아. Because of I like her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뒤에다 어떻게든 동사를 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어넣냐 보통? 봐봐. Mismatches 얘가 지금 명사잖아. Between a worker's skill level and the level of skill required. 뭔가 얘를 동사처럼 외관을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얘는 이렇게 묶여서 동사가 아니었던 거죠. 외관상으로 동사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번 해석해보면 전혀 동사가 아니었지. because of 문제 없습니다. mismatch이세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밑에 예시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게 생화학이거든. 생화학 박사야. 근데 이미 생화학 박사로서 갈 수 있는 직업은 꽉 차 있어요. 사회에서. 생화학 박사가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 교수, 뭐 몇 명의 연구원 이 정도가 다 아니야? 그렇지? 이미 그 직업은 꽉 차 있어. 근데 새로운 생화학 박사가 배출이 됐지.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데는 이제 생화학 학사로 갈 수 있는 일을 얘가 해야 되는 거야. 마치 근데 그것마다 차 있잖아. 이 알바해야 돼. 그럼 이제 편돌이 해야 돼. 박사학위 가지고 편돌이 해야 된다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비효율성입니다. 이미 경제가 완전한 상태로 full capacity 그 능력의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다는 거는 이미 필요한 박사가 필요한 지점엔 다 박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새로운 박사가 배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economy would be wasting resources. 자원을 낭비하는 걸 거다. Subsidizing education. 교육을 황해화하면서 if people with PhDs in biochemistry were driving taxis or attending bars.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는 게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생화학 박사가 뭘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일단 바텐더 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박사가 할 필요는 없잖아. 이게 비효율성이라고. 이 사람을 박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원이 투입됐겠어요. 자, that is the skill of the employee may be higher. 이 직원의 기술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뭐보다 those necessary for the job. 그 직업에 필요한 것보다 뭘 야기하면서 resulting in that 뒤에 문장 그러면 완전한지 볼까? Economists call unemployment. 이거 혹시 이거 아닐까? 오형식 call AB 아닐까요? 그쵸? 그럼 얘가 목적어가 아니고 이게 목적 보어란 말이야? 그럼 이 사이에 목적어 자리 비어있지? 뒤에 문장 불완전하기 때문에 what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5번으로 가보자고. The correlation between English, observed in English between frequency of usage and etymology is not necessarily true of every language. 자, 그러면
상관관계잖아. 관찰되는 상관관계, 뭐 사이에? 사용 빈도와 어원 사이에. 이게 모든 언어에서 관찰되는 게 아니래. 일부 언어들은 특히 독일어의 경우 전통적으로 설마 이게 have 목적어는 아니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 빈도부사가 지금 또는 이제 부사가 저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목적어보다는 PP형일 거야. 그치? 아마 동사일 겁니다. 빈칸 해왔다. For enriching the vocabulary with words. 다른 단어를 가지고 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for more sophisticated notions or new products. 새로운 상품이나 더 복잡한 개념을 위해. 와, 뒷부분은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요 정도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에 존재하는 빈도와 어원 간의 상관관계가 이게 독일어는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아이디어를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문제 푸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타겟팅이 잘 안 돼, 이 문제는. 괜찮아요? 계속 가보자고. 예를 들어 요 단어는요, 영어 단어 translation, 번역과 같은 말인데 이건 실질적으로 setting over, 다시 시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 자, 요 단어는 텔레비전과 같은 단어인데 말 그대로 멀리를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단어는 phonology, 어떤 음성학이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소리에 대한 연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이해되나요? 전혀 이해 잘 안 되지 않아? 이거 2단계에서 잘 안 돼. 거의 읽으나 마나한 문장이었어. 필자가 양심이 있으니까 재진술로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죠. 다시 말해서 독일어에서는 native rich are combined. native rich가 뭘 것 같아? 원어의 어원이야. 원어의 어원이 결합된다. 뭘 하기 위해서? To form new compounds. 새로운 합성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having the same meaning as the classical based compounds. 클래식 기반의, 즉 라틴어겠죠. 라틴어 기반의 합성어랑 똑같은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국어 어원의 합성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아,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보이지? 영어는 상당 부분 어휘가 라틴어에 의존해 있어요. 반면에 독일어는 라틴어보다 독일어 자체에 의존한 경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farseeing을 합쳐버린 거예요. 둘 다 독일어거든, 이렇게 쓰면. 그치? 근데 영어에서는 텔레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 어원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phonology. fa에다가 on 이거 모모의 학습, 이게 소리 이런 뜻이고 둘 다 라틴어거든. 영어에서 이렇게 쓰는 걸 독일어에서는 말 그대로 sound study, 소리를 공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즉 라틴어 고전 언어와의 단절을 선언한 게 이 언어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만한 찾아볼까요? 1번 보시면 look to adapt figurative meanings. 비유적인 의미 채택을 고려했다. 비유적인 의미 채택? 이걸 비유적이라고 볼 수 있나? 비유적이라기엔 그냥 이건 묘사적인, 이건 실증적으로 특징을 묘사하는 거지 뭔가를 비유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비유는 아니야. 아날로지는 아닙니다. 2번 use the separation of compound word. 아니 방금 합쳤다며. 왜 separation이 합쳤다는데 2번 안 되고 expanded the original meanings of words. 어떤 단어의 그 원래 의미를 확장했다. 원래 의미라는 건 뭐 대충 납득이 되는데 확장했다라는 건 잘 납득이 안 되죠. 확장했다라는 거는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4번 보시면 developed a variety of borrowing languages. 이거는 다른 언어로부터 뭔가를 차용했다. 이건 그러니까 정확히 반대말인 거야. 차용한 거의 반대잖아. 차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여기서는. 영어는 라틴어나 그리스어에서 많은 걸 차용했는데 반면에 독일어 같은 언어는 차용하지 않았다. 자급자족의 언어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4번 정확히 반대말입니다. 5번 depended on the resources of the language itself. 이거네. 그치? 언어 자체의 자원, 독일어의 자원에 의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한자 사용을 지향하고 순 우리말로 구성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번으로 가보자고.
좀 어려웠죠, 5번은. 얘는 쉽다, 나름. 자, and his famous art and illusion. 이 양반이 influenced as he is by Kant and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고요. asks, 물어본다. Does a painter paint what he sees? 화가가 지가 보는 걸 그리냐? 또는 does he see what he paints? 지가 그린 걸 보느냐? 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를 그림으로 옮기냐? 아니면 뭐 어떻게든 대충 그려놓고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은 사실상 무슨 얘기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부터 그리냐를 물어보는 거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치? 눈 가리고 그려놓고, 아, 내가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얘가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현실이 그림으로 구현되느냐. 또는 2번, 상상이 그림으로 구현되느냐를 사실 물어본 거예요. 요게 읽히지, 요 정도는. 자, 이 양반은 who strongly adheres to the latter view. 자, 이 친구는 이 후자 견해에 동의한대. argues that even when the explicit goals of art is imitation. 자, even when 심지어 뭐일지라도, 뭐이더라도 명시적인 목표가 imitation, 모방일지라도 the process of depiction or representation. 뭔가를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은 항상 의존한다. 어디에? Artist preconceptions.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에 의존한다. 그러면 even if잖아. 실제로 이게 even though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얘기했지? 나는 커피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잘 잤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밤에 잘 잤다잖아. 물론 예술의 목표는 모방일 수 있는데 그 묘사하는 과정은 항상 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야. Without a set of stereotypes or categories, 어떤 선입견이나 카테고리, 즉 이 분류화 없이는 the visual artist would never succeed in classifying the myriad of impressions he is confronted with. 자, 그가 직면한 수많은 표현들을 분류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organize his perception into an experience. 자, 그의 이 지각을 어떤 경험으로 분류할 수 없을 거야. That is orderly, structured, and recognizable. 즉,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요 문장 보시면 예술가가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할 거라는 거잖아, 지금. 뭐 없이는? 선입견이나 분류체계 없이는. 얘가 중요한 건가 보네. 그러면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The history of art displays a succession of ever-changing styles and stereotypes. No art according to 이 사람 빈칸. 그 어떤 예술도 빈칸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맨날 얘기하는 그거 있죠? 빈칸 앞에 있는 부정어를 조심하시고요. 요 부정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정반대의 말을 여기다 넣어야 돼.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도 위에서 요거 둘 중에 하나로 결국 물어본 거고 이 사람의 견해는 후자였잖아. 이제 얘를 여기에 맞게 한번 패러프레이즈 해보라고. 그 어떤 예술도 빈칸이지 않는다. 이 사람의 견해는 상상으로부터 그림이 나온다고 했어. 한번 하나씩 넣어보자고. 1번 should be sought for its own sake.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후까지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보자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지? 예술의 한목적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잖아. 이거는 어디서 나올 법한 얘기냐면 예술을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그 뭐지요? 정업명령 이런 데서 경험명 뭐였지? 왜 정업명령인가? 뭐요? 칸트가 뭐 비슷한 얘기 한 거 있지 않냐? 뭐요? 뭐 인간을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고 목적 그 자체로 봐야 되니 어쩌니 하는 거 무지에 대해? 하여튼 뭐 거기 어디서 나온 얘기 있는데 하여튼 그 윤사에 나온 어떤 그런 얘기 거기에서 나올 법한 얘기예요. 여긴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술을 수단으로 쓰지 않고 목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전혀 아니고. 2번 can depart from the realm of imitation. 모방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이게 모방의 영역을 벗어난 거 아니야? 얘가 모방의 영역인 거지.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 주장이잖아. 그러니까 2번 정확히 반대말이고요. 3번 provides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reality.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제공하지 않는다.
괜찮나? 괜찮죠. 3번이 답이죠. 자, involves an artist's arbitrary interpretation of nature. 자의적 해석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tells about different ways artists envision the world. 사가들이 다양한 세상을 상상한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반대말이겠지. 이게 만약에 선지가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 현실을 이렇게 그림으로 올린다는 요 표현을 A라고 한번 치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넣어보면 깔끔하게 풀린다. 한번 해볼까 그렇게? 1번은 전혀 무관한 얘기죠. 2번 depart from realm of imitation. 모방이라는 영역에서 벗어난대. 이게 모방이라는 영역이잖아. 그럼 저거 not A지. provides an accurate representation of reality. 이거 A지. 그치? 현실을 그대로 그린 거니까. involves the artist's arbitrary interpretation of nature. 이거는 자의적인 해석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도 어떻게 뭐 넓게 보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지 멋대로 그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나레이가 되는 거야. 그리고 tells about different ways artists envision the world. 다양한 방법, 예술가들이 세상을 수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즉 지 멋대로 그렸다랑 같은 말이겠지. 이것도 이게 나데이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기 있는 no라는 부정을 이용해서 부호를 싹 바꿔버리면 얘 혼자 부정 표현인 거죠. 그렇게 해서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렵고 추상적인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핵심 개념을 딱 잡아서 부호화, 도식화 시켜버리면 훨씬 빠르게 풀 수 있을 수도 있어. 어느 정도의 논리적 훈련이 되어 있다면. 이거 비문학에서도 되게 유용하게 쓸만한 도구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자고, 이번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보자. Within the space of few decades around the middle of the 11th century, 11세기 중반에 이제 몇십 년 동안 there was a dramatic shift in the source of fish. 이 물고기의 원천에 거대한 변화가 있었대요. 80% 민물에서 80% 이제 바닷물고기로 바뀌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민물고기가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바닷물에서 오는 이걸 뭐라 그러지? 민물고기 말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뭐라 그러죠? 바닷물고기라고 부르는 게 맞나? 하여튼 그게 불러보자고.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치? 강물고기에서 바닷물고기로 바뀌었대. 그치? 좋아. 자, with the spread of agriculture, forests were filled and land deep ploughed for crops. 농업이 확산되면서 뭔가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은데, 글이. 그치?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거는. Nor did salmon and other fish that migrated from sea to rivers to spawn benefit from the construction of thousands of dams. 자, 요걸 잘 봐야 되는데요. 이거 있잖아. 이거 부정어 도치죠. nor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 원래 형태가 neither A nor B였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 뒷부분만 떼가지고 새로운 문장으로 만든 게 nor 문장입니다. 이 상태에서 nor를 도치시킨 거거든? 그러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얘가 나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연어가 이득을 얻지도 않았대. 그럼 앞에 연어가 뭐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야겠네. 그쵸? 연어가 못한 거 1번이 어딘가에 있고 이게 연어가 못한 거 2번인 거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는 주어진 문장에 존재하지 않는 얘기였죠. 연어가 뭔가를 못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뒤에. 그치? 여기 위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못 옵니다. 자, 그 당시에 demand was increasing rapidly thanks to combination of popular growth and urbanization. 자, 그 당시에 하니까 대충 시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고 있었대요. 그래, 올 수 있다 치겠네, 그러면. 자, fresh fish supplies were in free fall. 얘랑 같은 말인가요? 맞죠. 강물에서 자라던 물고기들의 공급이 자유낙하하고 있었다. 뭐의 결과로? Result of human-caused habitat change in rivers. 인간이 발생시킨 이 서식지의 변경 때문에 강과 호수와 그 다음에 저수지 등등에. 괜찮네. 이제?
요거 해결됐나? 연어가 뭐 못했다는 얘기 있나? 없지? 여전히 모다 B네? 그래서 CAB.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만 똑바로 잡아놓으면 그 단서가 첫 번째 선지에서 얘를 또 단절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그치? 그래서 CAB로 가시면 됩니다. 자, 8번을 보시면, 이거 쉽습니다. 8번. 다음은 consumer behavior is broken down into purchase, use, disposal activities. 고객이 뭔가를 구매한다는 건요, 구매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행동으로 나눠진다. Categorizing consumer behavior by type of activity is useful. 이렇게 그 활동의 종류에 따라 고객의 행동을 분류하는 것은 유용하다. 왜냐하면 consumers' response to stimuli ma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y're purchasing, using, or disposing a single product or service. 왜냐하면 고객들의 반응은 자극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따라서 걔네가 구매하는지 사용하는지 버리는지에 따라서. 이 시점에 딱 우리 머릿속에 어떤 예시가 떠오르진 않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그치? 고객들이 뭔가를 구매할 때 가지는 마음이랑 쓸 때 가지는 마음이랑 버릴 때 가지는 마음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when leading up to a purchase, 뭔가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long line outside a museum, 박물관 밖에 긴 줄이 있다는 것은 a positive factor. 이건 긍정적인 요인이래. 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박물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왜 긍정적인 거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서 저기 들어가려고 할 만큼 훌륭한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Long lines imply that everyone wants to go there. 모두가 거기에 가고 싶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여기서 색깔편을 쓴 이유는 이 positive가 여기서 연결되는지 보라고 한 겁니다. positive끼리 연결돼 있지? 이거 좋은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단절이 아닌 겁니다. And that the museum is probably very good. But after you have purchased your ticket. 자, 그러나 네가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는 that long line is no longer a desirable factor. 더 이상 원하는 요인이 즉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왜냐면 you impatiently wait to get it. 뭐 함에 따라서 네가 들어가려고 기다림에 따라서. 자, 그러므로 이 예시로부터 categorizing activities by whether they occur prior to purchase versus during the use. 어떤 활동을 분류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그들이 발생하는지 구매 전에 또는 구매 도중, 사용 도중에 이거는 보여준다. How consumer responses can change significantly. 어떻게 고객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얘는 그러니까 결론이네. 끝까지 왔는데 특별히 단절되는 구간도 없었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지점에 but도 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단절을 찾기 좀 어려웠어. 그치? 이럴 땐 위로 가봐야지. 게다가 once you make it to the door, that long line ahead of you now means that the museum is overly crowded and therefore a lot less appealing. 저거 플러스야 마이너스? 부호만 판단해보세요. 마이너스지? 그리고 여기 furthermore이 있단 말이야. 게다가란 말이지. 그럼 얘는 but보다 뒤에 있어야 되고 요 결론보다는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5번입니다. 연결사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읽으면서 아마 단절이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쟤는 게다가기 때문에. 게다가는 원래 안 보여. 자, 9번, 10번 보자고. 이거 이제 그 인종에 관련된 지문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인종에 관련된 지문이라 또 형의 최애 소재 아니겠어? 사람 죽는 거 좋아해요? 여기서 사람이 죽나? 죽진 않아, 여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조금 그렇잖아. 그렇긴 한데. 자, 일단 해보자. 자, long ago, humans began labeling each other. 자, 인간들이 서로에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궁극적으로, lighter skinned humans became white. 뭔가 피부가 좀 하얀 사람 백인이라고 불리고, darker skinned humans became blacks. 어두운 색깔을 가진 친구들을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게 됐다. And people with intermediate skin tones became yellow, red, brown skin. 우리 같은 이제 옐로우 몽키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는 거잖아. 중간의 색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이로 분류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다 같이 황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교실 안에서도 조금 더 하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까만 사람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우리나라 전체로 확장하면 좀 하얀 사람이 있고 좀 혼혈인가 싶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려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깔이 이게 뭐 우리가 포토샵으로 찍어가지고 아 여기 RGB가 몇이니까 너는 100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류체계가 모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ese skin labels don't reflect reality faithfully. 자 이거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네가 1000명의 사람들을 랜덤으로 선택해서 줄을 세운다면 none of them will share exactly the same skin tone. 정확히 일치하는 피부색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여기만 해도 똑같은 색 아무도 없잖아. 그치? Of course, the continuity of skin tone hasn't stopped humans from assigning each other to discrete categories. 각각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를 막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continuity of skin tone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진짜 완전 시커먼 사람이 있어요. 막 나이제리아, 뭐 남아공, 케냐 이런 데서 온 진짜 이 색깔인 사람들 있거든. 진짜 안 보이는 사람들. 리얼 흑. 그래 흑인들도 다 그렇게 거의 그냥 벤타블레. 자, 요런 색깔부터 이쪽 끝으로 가면 저 북유럽에 진짜 약간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잘 보면. 낮에 보면 혈관이 살짝 투과해서 보이는 피부 엄청 얇고 하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북유럽에. 리얼 그래. 와, 그 옛날에 외국인들이 바둑을 두는데. 체스 체스인가? 아니야. 체스였어. 흑인이랑 백인이 있는데. 흑인은 하얀색 말을 쥐고 있었고 백인이 까만 말을 쥐고 있었거든. 근데 가운데 있는 놈이 오케이 white goes first 하니까 백인도 지가 먼저 움직이고 흑인은 까만 말이니까 지가 먼저 움직이는 자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자 이렇게 진짜로 검은 페인트 같은 사람이랑 이 분필처럼 하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인구들은 이 연속성 어딘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아마 뭐 한 요 정도 사이 어딘가에 있겠죠. 하얀 친구들은 이쪽에 있을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거고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런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 각각을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시키는 걸 예방하진 않았대. 그러니까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이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Categories that have no basis in biology.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go on to determine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well-being of their memb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안녕을 좌우하고 있다. 그 내가 이거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SAT 시험 같은 거 볼 때 인종을 체크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게 공식적인 지표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야. These racial labels impose boundaries and categories on an infinitely complex social world. 무한정적으로 복잡한 사회적 세상에서 어떤 분류를 하고 있고요. But once in place, these boundaries are very difficult to dissolve. 자, 일단 이게 정립이 되면 일단 내가 특정 인종으로 한번 분류가 되잖아? 그러면 해결하기 어렵다. 사람들은 help to resolve racial ambiguity by resulting to racial label. 자, 사람들은 이 인종적 추상성을 인종이라는 딱지에 부여함으로써 해결하는 경향성이 있다. 지금까지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뒤에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요. 뭐 뒤에는 가벼운, 여긴 조금 어려운데 여긴 쉬우니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떤 사람 사진을 보여줬어. 근데 이게 약간 오바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얘가 반은 흑인이고 반은 백인이거든. 근데 얘는 약간 조금 더 니그로에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백인 피 5%도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약간 관점에 따라서 약간 흑백 이미지면 흑백이면 얘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난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이게 무조건 흑인으로 보일 것 같은데 뭐 애매하게 보일 수 있나 봐. 그렇게. 자, 그 사람의 예시를 딱 들어놓고 사람들한테 야, 얘 흑인이야 백인이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흑인이요. 흑이 아니고 흑. 자, 절반은 흑인이요. 절반은 백인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네한테 뭘 한 거냐면 야, 이 사람 얼굴을 네가 한번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흑인의 인종적 특성을 반영한 그림을 그렸고요. 여기 있는 애들은 백인의 인종적 특성을 반영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 뭔가 입술 엄청 두툼하게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흑인의 인종적 특성이 있지? 그대로 그렸다는 거야. 여긴 반면에 백인, 우리가 백인 하면 생각하는 굉장히 높고 짙은 쌍꺼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특징적으로 잡아서 그렸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사진인데 얘가 처음 이걸 봤을 때 흑인이냐 백인이냐로 양분돼서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 판단 때문에 이 사람의 인종이 그냥 이렇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아무래도 2번이겠죠. It rates more than just skin color difference. 일단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인데요. 일반적인 검은색 특징들을 최소화했다가 아니고 극대화했다겠죠. 왜? 이 사람은 걔가 흑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반면에 얘 백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백인에게 부여되는 특징을 많이 부여를 했겠죠. 자, 16회로 혹시 몇 시냐 지금? 네, 시계가 없어서. 6시요. 6시? 아, 그럼 시간이 16회로 한번 6시 5분이요. 6시 5분? 6시 10분에 16회로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정시가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생각 잘해야 돼. 선생님도 정시하시냐 정시하시냐 난 정시였는데 나는 되게 잘했잖아, 공부를. 그러니까 정시를 한 거지. 자, 우리 16회 가보자. 16회. 아 3분 아니, 10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10분 안 됐어요 아, 일찍 끝내줄게. 일찍 끝내줄게. 저번에 우리도 저번에 일찍 끝내준다고. 아우, 정말. 아우. 야, 중학교 3학년 애들도 이렇게 찡찡대진 않을 거야. 그건 걔네들 선생님 무서워하잖아요 걔네들 선생님 무서워하잖아요 팔뚝에 쪼여요. 외고. 외고에 가요. 근데 그 내신은 못 가는데. 외고 입학하면 대부분 종합 아니면 정시로 가지. 교과로 아무도 못 갔어, 우리는. 정규 1등이 1.9 이랬는데. 정시로 가서 외고 가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일반고 가면 3학년 2학기 때 애들이 개판되잖아. 특목고 가면 3학년 2학기까지 공부하는데. 학습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원래 들어갈 땐 다 학종으로 갈 생각을 하고 가지. 근데 이제 내신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다 정시로 틀어지는 거지. 특목. 이 중학교 때 개못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성지고 3학년을 보면 확실히 애들이 공부를 안 해. 3학년 2학기가 되면 개못했잖아 인정이 안 해. 공부를 전혀 안 해. 자, 시끄럽고. 야, 시끄러. 그 맨 뒤에서 시끄럽게. 자, 16회 3번부터 한번 가보자고. 80페이지를 좀 펴보시고요. 아, 2번은 됐고, 3번부터 보면, 되겠다. 이거 뭐, 어휘 문제 치고 쉬워가지고 얘는. 자, we often hear the expression music is a universal language. 막, 음악이 뭐 보편적인 언어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나 사실 한번 들어본 적이 없긴 해. 근데 뭐 이때 by this people mean that even if two people do not speak each other's language, 두 명이 서로의 언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they can at least appreciate music together.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뭐 그런 말이겠지. 공통 언어라는 게 이런 거잖아. 그치? 얘 앞에 쟤 좀 깨워라. But like so many popular sayings, 많은 격언처럼 this one is only partially true. 자, 이것은 일부만 사실이다. 그래요. Although all people do have the same physiological mechanisms for hearing, 모두가 이 듣기라는 동일한 생리적 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what a person really hears. 자, 어떤 사람이 정말 듣는 것은 명사절 주어져. 오랜만에 이런 형태로 나왔네. 어떤 사람이 실제로 듣는 것은 is influence, 영향을 받는다. 그의 문화에 의해서. 이거 예시를 좀 들어볼까? 여러분들은 보통 음악 들으면 뭐 들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이요? 요즘 뭐 듣지? 요즘 뭐 듣냐, 음악? 라떼는 말이야, 초등학교 때는 소녀시대, 빅뱅, 이 케이팝 댄스였어.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약간 이쪽으로 좀 틀었거든, 힙합으로 좀 틀어졌거든?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가서 완전 EDM 파티가 터졌어요. 완전 EDM에 그냥 절여져 있던 세대야, 우리는. 근데 아마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EDM 약간 이거 헤드폰 뒤집어 쓰고 막 곡괭이질 하는 거 있잖아, 약간. 곡괭이질하고 막 이제 이런 거. 자, 어쨌든 어떤 문화에 따라서 똑같은 걸 듣더라도 진짜로 듣는 건 다르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청각 정보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Westerners tend to miss much of the richness of Japanese. 이거 Japanese 아니다. Japanes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국가가 있거든. 뭔데요?
자바라는 나라가 있나 보지. 아빠가 나간다고. 자바라는 어떤 뭐 제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설마 야 B랑 P를 오타로 낼 수는 없어. 이거 너무 멀리 있단 말이야 이거는. 혹시 모르죠. 아이 아니야 무조건 맞아 이거. 아님 말고. 자 어쨌든 시끄러. 자 그 서구인들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국가의 스리랑카. 그래 스리랑카 음악의 이 풍부함을 놓치는 경향이 있대. Because they have not been conditioned to hear it. 그들은 이거를 듣도록 조건화되지 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예시 들어줄까요? 우리 한옥이래. 검은고 있잖아. 검은고 뭐 또 뭐 있지? 예. 해금 이런 거 있지. 가야금.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확히는 우리나라의 기성세대는 들으면서 역시 국악이 좋지 하고 국악봉을 맞잖아. 우린 어때? 들으면 스킵 이거 광고에서나 듣는 얘기잖아. 이거 누가 찾아들어 유튜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를 듣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그 엄청난 뭐 풍부함이나 뭐 어떤 서사가 뭐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걸 우린 다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우린 곡괭이질밖에 못한다고. Whenever we encounter a piece of non-Western music, 우리가 비서구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we hear it, process it in terms of our own culturally influenced, 우리의 문화적으로 영향받은 음악 카테고리에 의해서 이거를 듣고 처리한다. 문제 없죠? Involving scale, melody, pitch, harmony, and rhythm. 자, 스케일이 음계거든, 음계. 그다음 멜로디, 뭐 이제 음정, 그다음 하모니, 그다음 리듬 등등. And because those categories are defined differently from culture to culture. 자, 그러한 카테고리들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the appreciation of music across culture is not always impossible. 음악을 즐기는 것은 문화를 초월해서 불가능하지 않다. 여태까지 계속 A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B 문화권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 Not impossible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impossible을 possible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을 골라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이건 뭐 어렵지 않다. 자, from a medical standpoint, 의학적 관점에서 health is viewed as an attribute of the individual. 건강은 개인에게 속한 특징으로 간주된다. The fields of medicine and public health have traditionally acknowledged, 전통적으로 인지해왔다, environmental causes of illness, 어떤 질병의 환경적 원인을 인지해왔다. 그 다음에 assigned risk to specific exposure, 거기에 배정된 위험, 특정한 노출에 대해서, 즉 이런 환경에 있으면 이런 질병에 걸리더라라는 게 카테고리화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더운 환경에 있으면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겠지. 그다음 뭐 이제 방사능을 취급하는 공장에 있으면 아무래도 암이 걸릴 확률, 뭐 이런 식으로 환경 기운을 평가해 왔다는 거야. 지난 10년 동안 생물학자들과 생태학자들, 그다음에 의사들은 have also developed the concept of ecosystem health, 생태계 건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대요. 그럼 얘랑 같은 말이네 거의. 그렇지. 일반적으로 뒤집힐 법한 식으로 문장을 전개해놨는데 얘를 그냥 확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런 생각은 recognize that humans are participants in complex ecosystem. 인간은 복잡한 생태계의 참여자이고요. 그 다음에 that their potential for health is 빈칸. 건강에 대한 그들의 잠재력은 빈칸이다. 어디에? To the health functions of those ecosystems. 그 생태계의 건강 기능에. 누가 봐도 이거 아니야? dependent, 의존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있잖아. 그리고 뒤집히는 얘기 없이 ecosystem health, 생태계적 건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거는 옛날에는 하나의 환경을 하나의 질병이랑만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런 환경은 이 질병이랑도 관련이 있고 이 질병에 대한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얘기야. 원래 하던 걸 그냥 더 복잡하게 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결에 dependent를 써주시면 되고, 자, 선지 보시면
inferior 아니고요. preferable 이것도 뭐 아니고 secondary 이거 고른 사람은 inferior은 왜 안 골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3 같은 말이거든. 그 다음에 proportional 비례적인 의존한다 비례적이다 서로 관련이 있다 맞는 것 같고 자 contributable 기여하는 이거는 dependent는 무슨 말이냐면 A랑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 관계는 역의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양의 인과관계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몰라. 근데 contributive는 A가 B에 기여하다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여를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일방적인 기여라는 방향이 뭔지 봐야겠지. 그들의 건강이 어디에 기여한대? 이코시스템의 기능에 기여한대. 건강이 환경에 기여해? 이거 방향이 틀렸죠. 이 표현에서는 지금 건강이 환경에 빈칸한다기 때문에 기여한다를 쓰면 돼. 기여당한다가 들어가야지 여기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4, 5번이 굉장히 비슷한 말이지만 4번은 얘에 따라 얘가 된다, 얘에 따라 얘가 된다가 양쪽 다 인정되는 반면에 5번은 무조건 이쪽으로만 갈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근데 지금 이쪽으로 하면 말이 이상해진단 말이야. 내 건강 상태에 따라 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 유지랑 상관없죠. 그래서 4번입니다. 5번 고른 친구들 좀 있을 거야 아마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보죠. 이거 되게 어렵다? 이게 좀 어려운데 거의 찍듯이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저 fallacy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이 fallacy를 내가 언제 처음 배웠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그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지랄 막 이런 과목이 있었어. 엄청 길어 과목 이름도. 그 다음에 어떤 캐나다에서 온 그 채식주의자 교수가 이걸 가르쳤거든. 그 양반이야. 우리가 스승의 날에 한우 선물한 양반. 그 양반이야. 그 양반인데 맥고나거리 아니고 제가 맥고나거리 해리포터고 맥과이어. 그래 맥과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캐나다에 키 한 195쯤 되고 채식주의자가 삐쩍마른 아저씨 있거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닥터 맥과이어라고 안 부르면 진짜 개 지랄하던 사람인데 어쨌든 닥터 M. 자, 이 양반이 페리시를 처음 가르쳤는데 모순 내지 역설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흠결을 나타내는 거야. Nominal fallacy. 이 nominal fallacy한 측면은 근데 일단 우리가 노미널이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걸 한번 잘 해석을 해보자고. 실제 이름은요, 이거 명령 모순입니다. 이름에 따라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게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한테 없는 정보니까 그거는 The error of believing that. 자, 믿는 오류입니다. 뭘 믿어? Label carries explanatory information. 그 이름이 가지고 있다. 설명하는 정보를. 즉 이름에 따라서 그 내용이 설명된다고 생각하는 모순의 한 측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제 nominal fallacy가 정확히 명명 오류라는 말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 몰랐대. 저 동격콤마 이하만 해석하면 된다. 자, 어떤 레이블, 즉 이름이 뭘 가지고 있다? carries 설명. 즉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얘가 뭘 하는지를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문제점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It's the danger of using common words.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빈칸하는 것이다. 또는 일반적인 어휘와 빈칸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 정확하게 타겟팅이 안 됩니다, 지금. 자, 이것은 has often disastrous effect of labeling an unwary public down a path of misunderstanding. 대중을 잘못된 이해를 하게 만드는 아주 파괴적 효과를 가져온다. Theory, law, force do not mean in common discourse. 일반적 대화에서 이론, 법, 힘 이거는 의미하지 않아. 무엇을? What they mean to scientists. 과학자에게 의미하는 것을. 이 문장이 지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이 do not mean이 동사고요. 여기 내가 사각가로로 쳐놓은 게 이게 명사절 목적어예요. 그 다음 in common discourse는 부사로 빠지면 됩니다. 그럼 해석되지 그러면? 과학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일반적인 대화에서. 이런 말이다. 그럼 생각해볼까? 이거 나오는 것처럼 success in Darwinian evolution. 찰스 달윈이 얘기한 성공은 진화론적 성공이죠. 그치? 진화적 성공이야. 이거는 그 유전자가 자연 선택을 받아서 계승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윈의 성공이고
카네기. 이 사람이 앤드루 카네기예요. 철강. 유명한 양반 있지? 이 양반의 성공은 뭐야? 돈 버는 성공이지. 똑같은 성공이라는 단어지만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성공은 돈 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거는 진화를 성공했다. 내지는 유전자를 전승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force, the physicist. 물리학자에게 힘은 뭐예요? 나 할 말 많지, 이 양반들. 그치? 물리학, 힘은 뭐 해가지고 쫙 얘기를 하겠지? 이거는 뭐랑 달라? That used in political discourse. 정치적인 대화에서 힘은 뭐예요? 저 사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야. 이거를 내가 가가지고 힘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정치의 영역에서. 똑같은 단어지만 사용된 법이 다르다. The worst of these, though, may be theory and law. 여러분, 이론과 법칙이잖아, 과학에서 이거. 과학에선 반대말이죠. 그렇지? 일상 대화에서는 거의 비슷한 말로 쓰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다르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휘랑 걔네가 과학자들에게 사용되는 의미는 너무너무 다르다. 너무 달라. Theory being a strong idea in science, while vague in common discourse. 어떤 이론이라는 거는 과학에서는 어떤 강력한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 대화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걔가 어제 밥을 안 먹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theory란 말이야. And the law being much more muscular, social than scientific concept. 오히려 얘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these differences lead to sometimes serious misunderstanding. 잘못된 오해를 이끌어준다. Between scientists and the public that supports their work. 대중과 과학자 사이. 그럼 결국 쭉 읽어보니까 이만큼의 글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일상 어휘와 과학자들의 어휘가 상이하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얘기했어요. 글 전체의 요지가. 우리가 이 짓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타겟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저게 지금 보시면 is the danger of using common words and 요 using의 목적으로 얘가 병렬 구조인 건지 아니면 danger의 목적어인 건지 아니면 is의 병렬이요 새로운 동사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지금 이 자리로.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무슨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놓은 거고 일상 어휘와 과학 어휘가 다르다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 이름이 어떤 설명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강화시키는 사례겠지 이거는. 이렇게 괜찮아. 그 선지를 보자. 괜찮아. 선지 보자. 자, seeking new context for them. 그것들을 위한 새로운 맥락을 찾는데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그 보편적인 어휘를 위한 새로운 맥락을 찾는다고?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적어도 과학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2번 보시면 giving them a scientific meaning. 그들에게 과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위험성. 이거네. 일상적인 단어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과학에서 이걸 쓰고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theory랑 law는 다르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두 개를 비슷하게 쓰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뉴턴의 법칙이 아니라 뉴턴의 가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버리는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뉴턴의 가설 틀린 말이거든. 이거는 이미 증명된 법칙이기 때문에 뉴턴을 law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일상 대화에서는 두 개가 같은 말이니까 그냥 뉴턴의 theory 이렇게 쓴단 말이야. 뉴턴의 이론 이렇게.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보시면 utilizing previous scientific knowledge. 기존의 과학 지식을 활용했으면 이런 짓을 안 하셨겠죠. 과학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짓을 한 거지 내가 지금. 아니고. 4번 indicating a clear lack of understanding. 명확한 이해의 부족을 나타낸다. 명확한 이해의 부족을 나타낸다고? 보편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명확한 이해의 부족을 나타내는 위험성? 이거 모른다고 명확한 이해의 부재까지 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이건 말이?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우리가? 이제 4번 좀 극단적이죠? 5번 보시면 applying them in appropriate analogy. 적절한 비유? 부적절한 비유지. 반대말이니까 5번 걸러내시고. 그래서 5번은 좀 어려웠어요. 약간 애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글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 한 가지 얘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얘를 요약한 빈칸을 만들어 보는 게 정배입니다. 일반적으로 빈칸은 주제문에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고 완벽하게 해석해가지고 푸는 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 내에.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을 좀 보시면 6번도 약간 난이도가 있었어. 요 회차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번에 16회가. 이거는 어떻게 풀면 어려워지냐면요. 타겟팅을 제대로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내려가면 되게 어려워져요. 정확하게 내가 무슨 정보를 찾는지 알아낸 다음에 그 정보가 나왔을 때 바로 딱 끊고 답을 골랐어야 돼. 그게 대략 여기예요. 이 뒤까지 내려갔으면 어려웠을 거고 저 앞에서 풀었어야 쉬울 겁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고. 자, 뭐 어른들처럼 어린 아이들은 expect names to refer to 빈칸. 이름이 빈칸을 지칭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이름은 빈칸 해야 돼 라는 얘기야. 그렇지? 이름이 가지는 의미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여줬다. 그녀의 13개월짜리 아들에게 a button on her shirt and called it a button. 이 버튼이 이거요. 난 없네. 여기 이렇게 막 단추 있잖아. 단추를 보여주면서 이게 버튼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He then started to press it. 그는 이제 이걸 여기 있는 단추를 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Because though it didn't look much like a button on his electronic toy. 그게 장난감에 있는 이 버튼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he knew what category it belonged to. 그는 그것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야. 버튼이라며 버튼. 단추가 옷에 있는 단추가 있고요. 기계에 있는 단추가 있잖아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린 이 모두를 단추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한 거야? 여기 있는 특징이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단추를 얘처럼 대한 거지. 눌렀다는 건. 그렇지? 그럼 이 사이에 공통된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공통된 성질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름이 빈칸을 지칭하기를 기대한다. 이름이 공통된 성질을 지칭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눌리면 들어가는 또는 누르면 작동하게 되는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애들은 기대를 한 거야. 버튼이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여기서 풀었어야 쉽고 더 가면 어려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7번은 됐고 7번 답 4번이고 이거 쉬웠으니까 넘어가고 자, 8번 보자. 얘도 되게 쉬워요. 맨날 푸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풀려. 자, we have to appreciate that our brains weren't born yesterday. 우리의 뇌가 어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요. We have mechanism to warn of threats. 어떤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Guard against instability. 불안정성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they have worked for a very long time. 굉장히 오랫동안 작동해 왔기 때문에. 뭐 그래요. 어쨌든 보호 본능 이런 게 있다. 얘기하는 것 같아. A. 그러나 we have to know when to override the alarm. 그러나 우리는 언제 그 알람을 무시하고 덜 편안한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거 그럼 단절 아니지. 이거 알람이 있는 거잖아. 근데 가끔은 그 알람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단절이 아니에요. 이 세모에 올 수 있어. 나중에 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C가 여기에 대한 사례를 지금 얘기할 뿐이거든.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서 A를 못 간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알람을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절의 근거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는 세모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X로 치는 습관 들이면 나중에 이상한 거에서 꼬일 수가 있다. 이런 건 세모로 둬야 돼. Those are able to work past their brain's appetite for certainty are more likely to engage challenges from broader variety of vantage points. 자, 이거는 소재가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Who are able to work past their brain's appetite. 그들의 뇌의 선호를 넘어서, 즉 그들의 이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engage challenges.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얘는 여기서 오긴 좀 어렵겠죠. 이건 지금 뇌의 경고 메커니즘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 경고 메커니즘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기보다 적어도 얘가 그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B는 아닌 것 같아. 자, C 보시면
We wouldn't be here without them. 그들 없이 우리 여기 있지. 이거네. 메커니즘 없이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In the same way that any sane person feels apprehension about jumping out of an airplane. 뭔가 날아다니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보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치? 낙하산 메고 비행기 문 팍 연 다음에 뛰어보면 약간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스카이다이빙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잖아? 자,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을 때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엔진에 빨려 들어가지 않겠어, 아무래도? 거기 이만한 엔진 두 개가 엄청난 속도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비행기가 생기면 발은 없어야지. 엔진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출입문 여기 있잖아요. 뭔가 여기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엔진으로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사람이? 그렇지? 좋은 생각이 아닐 겁니다. 뒷문으로 내려야지. 그러니까 뒷문으로 떼야 돼, 그래서. 뒷문으로 내리면 되잖아요. 맞아, 뒷문으로 내리면 문제가 없긴 해요. 그럼 이제 뒤에 오는 비행기에 치이지 않을까? 에이, 그냥 뒤로 튀어요. 근데 실제로 수송기에서 옛날에 내가 직접 뛴 건 아니고 이제 우리 부서에서 훈련을 보냈던 그런 군인들이 우리 행정부서였으니까 우린 그런 거 안 했거든. 거기서 하는데 일부 징집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이 그냥 그때 21개월인가 끌려가서 하는 애들인데 수송기를 타고 점프를 뛰어야 되는 애들이 있었어. 이상한 부대 공수 유닛에 배치가 돼가지고 하여튼 그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려. 뭔가 이렇게 하면 문이 이렇게 열려, 뒤에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열리고 그다음에 이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여기가 이제 문이 닫혀요. 요 안에 있는 문이. 왜냐면 얘를 그냥 열면 기압 차이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다 그냥 빠져나가거든. 그래서 이 문을 닫은 다음에 이 밖에 문을 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를 하나씩 이렇게 뛰어내린다고 하더라. 근데 가끔 이제 낙하산이 안 펴지는 경우가 있대요. 옆에 있는 사람 잡고 가시네요. 죽는 거지 뭐. 안 펴지면 뭐 어떻게 그럼 유감인 거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게 뭔가 재밌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뇌는 puts the organism it controls and alerts. 지가 통제하는 이 오르거니즘을 야 그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 얘의 전형적인 사례죠. 그럼 이제 A랑 판단을 해보자. A가 우리가 C를 안 읽었던 상태에서는 여기 그럼 이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고 종종은 작동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 라고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니까 세모였잖아. 얘를 읽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례가 여기 있네. 그럼 얘가 먼저 와야겠지. 이걸 읽고 나서 얘가 X로 바뀌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방에 여기를 그냥 X로 쳐버리면 안 돼. 왜냐면 이건 올 수도 있거든. 여기서 바로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A, B, C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 자, 그럼 C 다음에 일단 A가 올 것 같은데 CAB로 가면 될까요? 왜 CAB냐면 B랑 A가 같은 말이거든. 벗이 여기 있지.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이 뒤에 있는 말이랑 이 앞에 있는 말이 벗으로 연결이 안 돼요. 둘이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기 때문에 벗이 앞쪽에 배치돼야겠지? 그래서 CAB로 가시면 됩니다. 항상 이 과정은 순서 좀 어이없게 풀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그럼 9번으로 가보시면 몇 시냐 지금? 시계 있는 사람 있나? 오케이 좋습니다. 9번, 10번 엘레강스하게 마무리하고 빨리 끝내면 돼요. 빨리 끝내주세요. 내가 빨리 끝내겠다고 얘기했나 혹시? 네. 돌려보시면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일단 9번 한번 보자. While science and technology are closely related, they're not the same. 과학과 기술은 다르죠?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굉장히 다릅니다. 공대 애들이 조금 더 힘들어해, 보통. It's not necessary to have a tru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something to develop a technology that works. 자, 잘 보세요. 어떤 과학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래. 뭐 하기 위해서? To develop a technology that works. 작동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야, 전자공학과 애들이 물리학과 애들만큼 물리를 잘 알진 않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데 별로 문제가 없죠. 그치? 이런 얘기야. 자, trial and error. 그러니까 해보고 조지는 거. Treating things as black boxes. 사물들과 현상들을 블랙박스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In which the result is known. 결과는 알려져 있지만 과정은 is not understood.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결과는 알려져 있어. 이런 걸로 취급하는 것은
is sufficient. 충분하다. To develop many forms of technology. 그럼 이 문장이랑 똑같은 말 아니야? 네. 그렇죠. 위에서 과학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없더라도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기술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저 1번 문장이었잖아. 그 다음에 시도해보고 안 되는 거. 즉 현상을 블랙박스로 취급하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해보니까 결과인데 결과 나왔어? 근데 이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은 잘 안 돼. 이게 얘랑 같은 말이잖아. 그 원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원리 누군가 정리해놓은 그 원리의 결론 부분을 이용해서 기술을 만드는 거. 공학자들이 한 얘기죠. 얘는 같은 말이야. Such was the shift Einstein brought to physics. 자,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이 가져온 변화였다. 그가 증명했을 때 matter and energy were interchangeable. 이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교환 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opened up the possibilities of nuclear power. 이게 핵 에너지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그럼 이 서치와 문제를 찾아야겠네. 이게 아인슈타인이 가져온 변화예요? 아닌가? 과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 기술을 만들면 장땡이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가져온 변화인가? 그럼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람인가?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역사적으로 물리학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뭔가 좀 많이 이상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을 뭔가 부족한 물리학자로 보는 게 이게 과연 고등학교 수준에서 나올 지문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인슈타인이 잘 쳤거든, 이 사람은. 잘 친 양반이란 말이야, 이 양반은. 그냥 의심이 든다고. 아인슈타인이 이랬을 리가 없어. 가보시면 종종 그러나 revolution in scientific understanding is needed to conceive new technology. 과학적 이해에 어떤 혁명이 필요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과학적 이해의 혁명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서. 과학적 이해의 혁명. 이게 이거지. 물질과 에너지가 상호 교환된다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어. 이것이 뭘 가능하게 했죠? 핵무기와 원자력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이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그 수소 원자 있잖아. 이걸 쪼갰을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물질을 에너지 상태로 바꾼 거지? 이게 핵 분열이야. 뭐 대충 이런 얘기야.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대충 이런 얘기야. 그래서 3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을 이렇게 폄하해도 되나라는 생각으로 3번 골랐으면 괜찮습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10번을 가보자고. 자, 일단 주어진 문장부터 보시면 자, 핸드폰이 have 빈칸 the temporal spatial concept. temporal spatial 이게 시공간이라는 얘기거든. 시공간. 자, 시공간적 개념을 빈칸했대요. 우리가 찾을 정보는 핸드폰이 시공간적 개념을 방금 직전에 아인슈타인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뭔가 다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 빈칸했대. 자, 이에 따라서 being late isn't considered 빈칸. 지각은 더 이상 빈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뒷부분은 약간 상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요즘 사람들 지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좀 관대하지. 그렇지?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지각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수업 시간에. 근데 당신들은 보면, 하여튼.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보이는 것 같아. 지각을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약간 이런 말이 들어갈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X를 포함해가지고 말을 찾아보자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4, 5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별로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contract랑 expand가 하나씩 배열되어 있거든. 그치? 도움이 안 됐네. 자, 어쨌든 요건 풀었다. 시공간적 개념을 확장하는지 수축하는지 한번 읽어보자고. 자, 이 양반은 documented communications exchanged by a group of 30 who were organizing a party at a bar.
사무실에 30살짜리 아저씨들을 모았대요. 30살이면 들딱이지. 나는 아직 30이 아니잖아. As the date grew nearer, 자, 이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the frequency of messages increased. 이 메시지의 빈도가 늘어났대. 자, 그러나 4명의 사람들만이 제 시간에 왔대요. At the agreed place. 자, 그러나 dozens of others stayed and touched their voice and text messages while they trickled.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마 친구 만나봐서 알 겁니다. 맨날 늦은 놈들 뭐라 그래? 아, 나 지금 가는 길이야. 5분 남았어. 근데 지금 이제 집에서 나옴. 이런 놈들 한둘 본 게 아니지, 그지?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냥 애초에 그냥 처음, 나 미안한데 한 40분 정도 늦을 것 같아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5분 남았어를 5분에 한 번씩 보내는 건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친구가 있어요. 있어. 약간 손절했어, 그래서. 자, 그러나 얘네들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야. Kids have become loose about time and place. 애들이 어떻게 됐대? 완화됐대. 느긋해졌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 단서가 lose입니다. If you have a phone, you can be late. 핸드폰만 있으면 늦어도 돼. 왜? 늦는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말세야, 말세. 또 한 명의 대학원생이 그랬다. Agreed that it is no longer taboo to show up late. 타부가 어떤 금기사항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늦는 게 금기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했대요. Today's taboo. 자, 오늘날의 금기사항은 뭐야? 핸드폰을 잊어버리거나 배터리가 없는 게 오히려 금기사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늦는 것보다. Later us discovered that this softening of time. 여기 있네, 두 번째 단서. 시간의 완화. soften 되었다. loose하게 되었다. was noted for the same age group in Norway. 뒤에 같은 말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contracted. 수축했다. expanded. 확장됐다. narrowed. 좁아졌다. 저 자체로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 읽고 나서 보니까 contracted랑 narrowed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뭔가 줄어들었다는 건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졌다는 얘기잖아. 1분만 늦어도 개 지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나처럼. 근데 expanded는 뭔가 확장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5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약간 4시 50분부터 5시 한 20분까지가 5시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지? 이런 상상이 안 되더라도 저 contracted랑 narrowed가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같은 말로 보여. 그래서 expande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수요일에는 17회, 18회 풀 거니까 잘 마무리 해오시고. 10분까지는 5시로 버려야 되나요? 10분 정도까지는 그 정답이에요. 10분 정도까지는 오케이.